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오늘부터 모바일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역사는 주군을 배신할 때 그들이 국가와 국민팔이를 해왔음을 증명하죠. 정치인이 가장 쉽게 배신하는 게 국민입니다. 4명의 후보 모두 배신의 정치를 했던 사람이고 또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죠. 또한 공통적으로 국민을 위해서라는 말을 입에 달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를 제외한 3명은 배신의 역사를 지내왔고 그때 당시에도 국민팔이를 해왔었죠. 지금까지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맞음이 현재 틀렸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행형 배신자 한동훈 후보죠. 앞선 3명과 같이 국민팔이를 하고 있는데 그는 다를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게 현실이 아닐까 합니다. 말만 잘하는 후보 우리가 그동안에 겪어왔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 이후 국민의힘은 9번의 컨트롤 타워가 바뀌면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고 계속 쪼그라들고 있고 내부 총질은 그냥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준석을 보면 한동훈의 미래 버전이 아닐까라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법 없이 살 수 없는 한동훈 그 말을 다르게 꼬아보면요.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이죠. 그만큼 정치적으로 미숙하다라는 표현이 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탓할 상대가 있어야지만 빛나는 후보가 한동훈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래서 한동훈이 지도자가 된다는 건 정말 생각하면 안 될 일이다. 리더라는 자리에 맞지 않다. 그리고 이력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와 함께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을 돌아보았을 때 성공과 실패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이끌면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선거를 역대급 참패로 만들었었죠. 이런 한동훈을 보면 당대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을 신뢰하는 후보가 아니라 대통령이 신뢰할 수 있는 후보가 당대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회 독재 세력, 헌정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미친 세력이라고 밖에 할 수 없죠.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계엄과 쿠데타라는 표현만 없을 뿐 지금 현재 초유의 사태, 비상사태를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뼈에 새기며 철저하게 뭉쳐야 하는 거죠. 어대하는 것 같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당대표 1위를 달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 달 중에 보수의 숫자가 과연 몇 명일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30% 미만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근거는 개딸과 지금 한 달의 행동 패턴이 거의 똑같습니다. 전향하지 않는 좌익과 권력에 줄쓰는 전문 지지자와 함께 하고 있는 한동훈 후보가 아닐까 봅니다. 기존 보수 지지자들 간에 한동훈에게 눈치 보며 줄쓰는 사람들이 있죠. 미래 권력이다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폭력 사태가 아닌가 합니다. 한동훈 후보가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 그리고 폭력 등 국민의힘에서 이재명의 닮은 꼴이 나올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피로감을 이야기하는 후보가 더한 피로감을 지금 국민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과연 보수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부터 결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후보가 그랬죠. 4.10 총선 이후에 내 인생이 꼬일 것 같다라는 그 예언대로 인생이 꼬이고 있는 한동훈이지 않을까 합니다. 댓글 부대 파장으로 사면 초과인 한동훈의 또 다른 공격이 들어오고 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한동훈에 드리워져 있는 그 김경률의 그림자 한없이 가볍고 거친 입을 닮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나경원 의원에게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기소된 부분을 없던 일로 만들어 달라라고 했다라면서 나경원 의원의 개인의 청탁
청탁, 부정한 청탁처럼 그런 뉘앙스로 공격을 되받아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죠. 벌집을 쑤신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한동훈이 지금까지 단 한 차례 사과는 없었습니다. 합리화시키면서 본인의 변명을 늘어놓기는 바빴어도 이렇게 정통으로 사과한 적은 없는데 그 다음날 바로 이 패스트트랙 부분에 대한 나경원 의원의 개인 청탁 같은 취지의 발언은 사과한다라고 장문에 글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많이 꺾인 것 같습니다. 벌집을 쑤셔 대기도 했죠. 탈당, 윤리위 제소 등 당원 게시판이 이런 험한 말들로 도배가 됐고요. 친윤 세력이 한동훈에게 막판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또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격양된 글들이 무더기로 올라오기도 했었는데요. 해당 행위를 넘어서 공무원의 누설이다. 우리 당의 대표로는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당 대표로서 그 자격이 전혀 맞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한 공격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 악법을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에 맞선 국민의힘의 당원과 당직자들은 농락했다. 당직자도 한 명이 기소되어 있고요. 27명의 전현직 의원들이 기소되어 있고 나머지는 또 한 10명 정도가 기소는 되어 있지 않지만 법의 그 사법 테두리 안에서 제재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도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터뜨리지 않겠냐라는 과격한 발언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이것은요, 칙륜계 막판 결집에 나선 것으로 좀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중도층도 한동훈 후보가 내부 총질을 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또 만들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뼈 아플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당신뿐만 아니라 한동훈이 바라보고 있는 일반 국민 투표, 거기서 이준석의 2.0 버전이라는 게 또 한동훈이구나, 이 각인이 굉장히 무서운데 그게 조금 더 안착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 지금 이번 패스트트랙 발언에 한동훈은 굉장히 점수를 많이 잃었다는 게 문제인데요. 여기서 또 하나의 실수가 있습니다. 그냥 사과를 하면 쿨하게 사과하면 됩니다.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나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럼 땡. 그럼 두 번은 없는 건데 여기서 썰전이 오가는 과정에서 또 어떤 발언이 나왔냐면요. 저는 이 부분에 뜨악했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패스트트랙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무도한 연동형 비례제나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을 저항한 사건이다. 기소가 맞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대묻고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후보가 자신의 폭로에 거듭 사과하면서도 법에 따라 기소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굽히지는 않은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오히려 그 기소를 한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인 것은 알고 있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때 표 떨어지는 소리가 와다닥 들리긴 했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9일에 모바일 투표가 시작되죠. 18일에 급하게 사과문을 올렸다. 그 내용 중에 저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준비되지 않은 이라는 이 멘트가 굉장히 법의 해석을 좀 했다. 역시 법꾸라지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이재명이 예전에 그 대법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을 당했었죠. 친형 강제 입원시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서 항소심에서 거의 당선 무효형을 받아서 경기도지사 상실 위기에 놓였을 때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사 회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체적으로 이제 파기환송을 하는 그 취지가 뭐였냐면, 준비되지 않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다. 준비되지 않은 답변에 훅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방어 차원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할 수 없다라는 허술하고 어이가 없는 대법원 판결을 내기도 했었죠. 이 부분을 조금 차용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세상에나 또 선을 넘었죠. 이런 사람 리더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뒷일도 깔끔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이준석이 7억 각서 쓰고 성상납 무고죄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국민의힘에서 윤리위 제소를 했었죠. 그 이후 상황 한번 보십시오. 지가 잘못해서 깔끔하게 떨어져 나가면 되고 자숙하면 될 일을 그 뒤에 들어서는 비상대책위원장들 다 일 못하게 가처분 신청되고 난리를 부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조국식이기 때문에 그냥 다 죽어보자. 안 되면 다 똥칠하자. 다 죽자 게임으로 나오는 거죠. 한동훈이 이 나경원 의원의 계속 거듭된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공소 취소는 법무부 장관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했던 그리고 불법 편법 그리고 권력의 힘으로 눌렀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풀어줘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그런 전력이 있었죠. 김영삼 정권이 되고 난 후에 그 전 정권에서 예전에 이제 포항제철의 박태준 회장이 있습니다. 조세포탈 사건으로 기소가 된 사건, 그 사건을 취소한 전례가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렇게 공소를 취소 못한 건 집권당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 방기한 잘못이다로까지 몰고 갔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이제 다시 한동훈에게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을 꼬집었습니다. 과연 동지가 맞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뜨끔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장관은 단순히 공무원일 뿐만 아니라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국정의 정무적 내용들까지 분담해서 노력해야 한다. 집권 여당이 됐으면 당연히 잘못된 기소에 대해서 바로잡는 조치가 있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 한동훈은 감정적으로 들고 나왔죠. 법무부 장관의 임무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다. 법 집행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당과 동지적 관계로 법무부 장관이 임무를 수행했었어야 한다는 말에 나는 동의하지 않고 많은 국민들도 그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또 국민팔이 이제는 지겹습니다. 그놈의 국민은 우리의 이야기를 담는 겁니까? 아니면 진중권과 김경률 좌파 세력을 등에 업은 그 한딸들의 이야기만 듣는 겁니까? 정말 한동훈의 입에서 국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국민이 과연 어느 국민을 이야기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원희룡 한방 난리죠. 당에 애정과 책임이 없는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패스트 트랙은요, 지금 현재 유명무실한 공수처,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서 패스트 트랙에 태워서 통과시킨 거죠. 거기에 하나 얹어서 지금 현재 엉망진창인 선거법, 정의당의 표를 얻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얹어서 간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볼 수 없는 전투력을 그때 당시에 보였죠. 이때까지만 해도 보수가 희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기도 한데요. 더 박살내기 위해서 한동훈 후보가 나오지 않았나 보입니다. 그리고 동지를 언제든 자신을 위한 도구처럼 쓰는 것이다 라고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의 폭로를 두고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당의 정치인과 수많은 대화를 했을 텐데 나중에 불리해지면 캐비넷에 파일을 꺼내서 또 공격의 재료로 쓰시겠느냐라고 몰아붙였습니다. 한동훈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지지 않겠다 이제 유치한 발언 나오죠. 저하고 식사하고 통화한 내용을 줄줄줄줄 언론에 읽지 않았냐 라면서 원희룡 장관에게 반격을 했었는데 유치찬란 여기에 윤상현 후보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한동훈에게 당정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보안 문제다 라면서 꼬집었습니다. 앞으로 네가 폭로할 것이 있다라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한동훈은 염려하지 않게 잘하겠다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많이 불안합니다. 저는 모바일 투표를 했고요. 반칙성이 강한 후보들부터 걸러냈습니다. 청년 최고위원 사격하던 그분 진종호 그분이 9월 초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23일 전당대회를 끝나고 한 달 조금 지난 후에는 청년이 아니죠. 청년을 대변한다는 그 자리에 지금 잠깐 그 출마 자격의 청년 후보가 만 45세 미만 그 범위 안에 든다는 이유로 한 달 뒤면 45세가 넘어서서 장년이 된다라는 그 진종호가 청년 최고위원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불법 편법 아빠 찬스 한동훈 후보의 찬스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제끼고 나면요 권력을 나누기 위해서 이판저판 끼어 나온 사람 말고
국민파리인 사람 말고 피로감 주는 후보 말고 남는 사람이 김정식 후보더라고요. 김정식 후보는요, 문재인 정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 정부가 잘못되어가는 방향에 대해서 국민에게 많이 알리고 몸으로 뛴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정식 후보를 굉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위원으로는요, 여성 몫이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불필요한 사전투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상대 정당의 당대표 연임을 하겠다라고 나온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활하면서 현재 정부 그리고 우리나라가 범죄자 소굴이 되어 있는 이 국회부터 정화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강한 멘트를 치고 있는 김민전 후보는 이제 당선권이니까 여성 몫으로 당선됐습니다. 나머지 두 명을 보면요. 전투력 보강과 전력 보강의 김재원 후보 그리고 영남권에서 유일한 후보이기 때문에 지지를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나머지 후보는 뭐 정책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뜨거운 애국심, 그 다음에 당심을 승부하면서 보여줬던 이상규 후보가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다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확장시키고 또 전국구 정당으로 안정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정권 재창출이기 때문에 당원 동지들과 함께 이룬 이 윤석열 정부를 남은 3년을 성공시키기 위해 함께 갈 그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최빈 국가를 불과 20년 만에 세계 정상급 국가로 만든 인물은 전 세계 통틀어 박정희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20조 원 UAE 바라카 원전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30조 원 체코 원전 수주까지 이 순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말로만 민생을 외치면서 현재 윤석열 정부를 붕괴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죠. 툭하면 윤석열 탄핵, 검찰 탄핵, 그리고 최상병 특검 등 특검하면 30조는커녕 300원 생깁니까? 민생에 도움이 됩니까? 지금 현재 민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더 나아가 미래 세대에게 부국한 안정적인 나라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현 정부를 보면 답 나오지 않습니까? 좋은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